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 안 되겠어. 그럼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40대 암 환자 대표 박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 배우입니다. 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무더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요, 올해를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8월 첫째 주에는 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요. 9월 중순까지는 계속 덥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됐는데 베란다에 있던 계란이 자연 부화가 되고 차 보닛 위에 대패 삼겹살이 구워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죠. 근데 열대야에 비도 안 오죠.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고 사무실에 있으면 에어컨 때문에 춥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인후두염 때문에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네. 3일 콜록하고 약 처방받고 4일 멀쩡하고 3일 콜록콜록하고 또 이제 4일 또 멀쩡하고 그러는데요. 몸도 온도가 조절되는 리모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암 환자가 되니까요. 그 여름철에는 폭염에 덥죠. 겨울철에는 또 한파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무더위에 갱년기 증상이 더해지니까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 화장도 안 하고 다니잖아요. 어차피 집에 나가는 순간 이마에서 광천수가 뿜어져 나오듯이 땀이 줄줄줄줄 나서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이라던가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치료하기도 힘든데 폭염 때문에 더 지쳐있는 암 환자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름 하니까 어렸을 때 그 빨간 고무통. 네. 그때는 빨간 다라이라고 했죠. 겨울철에 김장 담글 때 배추 절이는 통으로 네. 예,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엄마는요. 그 김치를 몇백 포기씩 막 담아서 막 형제들 같이 담고 나눠주고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럼 이제 여름에는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마당에다가 빨간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11시 정도 물 받아놓고 한 12시에서 2시가 가장 뜨거우니까 그때 햇볕에서 물이 데워지면 흰 반주 입고 어렸을 때니까 위에는 안 입죠. 마당에서 그냥 이통 저통 막 잠수도 했다가 물장구도 쳤다가 막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빨간 고무통이 국민 수영장인 것 같아요. 저도 고무통에 물 받아놓고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동생이랑 둘이 들어가가지고 작으니까 수영은 못 하잖아요. 그냥 욕조처럼 물 담그고 거기에다 장난감 띄워놓고 이제 놀았어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게 한 번 그렇게 놀고 나면 마당에서 이제 집 화장실로 이제 씻으러 가잖아요. 그럼 온 집이 그 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래도 이제 매년 여름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니까 그거 우리 엄마가 뒤치다꺼리를 어떻게 했나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엄마한테. 맞아. 아니 물놀이 하다가 보면은 막 배고프잖아요. 날도 덥고 엄마도 귀찮고. 우리는 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엄마 빨리 밥 줘 이러면서 찬물에다가 그냥 물 말아가지고 한 숟가락 딱 뜨면 엄마가 그 겨울 김장김치 길게 칼로 자른 거 말고 손으로 쭉쭉쭉 찢어가지고 수저를 이렇게 딱 감아주면 그때는 그 수저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한 입에 딱 넣으면은 항상 이 입 양옆이 찢어졌어요. 맨날 이게 털 있었었는데 딱 먹고 너무나 맛있죠. 그냥 찬물에 물 말아 먹었을 뿐인데. 결국 우린 또 먹는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한 입 먹고 또 냉장고에서 다 후식으로 수박을 탁 꺼내와요. 그러면은 반을 쫙 갈라가지고 마당에다가 씨 뱉는 거. 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제가 또 쌍시오 발음을 또 너무 또 이러게 하면 안 되는데 수박 먹고 마당에
이게 있잖아요. 뱉으면 그 멀리 가거나 이제 하늘에다가 네. 딱 쳐다보면서 얼굴에 딱 맞추는 거. 네. 그 여기 뭐지 그게? 오서방전. 오서방 점 만들기 하는 거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수영장도 가고 막 바닷가도 가고 또 해외도 많이 가지만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그 한탄강 저도 가봤어요. 네, 요즘은 이제 물놀이 뭐 유원지 너무 잘 돼 있지만 그때는 그냥 강. 거기서 이제 튜브 끼고 놀고 막 살갗이 하일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동네 그 골목대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바깥에서 막 낮에 놀죠. 또 물에서 놀죠. 그러다 보면은 화상 입어요. 여기 얼굴에는 이제 특히 코가 가장 많이 빨개지고 맞아요. 등짝, 수영복에는 이제 그때는 왜 수영복 다 X자였는지 몰라. 애기들은 X자에다가 그 허벅지, 종아리 빨개지고 옛날 사진을 보면 다 타 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화상 그쵸. 입은 거죠. 네. 그렇게 박 PD님처럼 여름마다 휴가를 다녔었거든요. 저희는 한탄강도 갔지만 계곡을 주로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캠핑이에요. 근데 맞아. 그때 당시에는 막 캠핑 장비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뭐 있어봤자 텐트랑 돗자리 이 정도인데 캠핑을 한번 가면 이사 가듯이 짐을 싸는 거예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봉고차에 이렇게 탔어요. 근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에서 룸미러로 뒷차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사 가듯이 그렇게 막 3박 4일, 4박 5일씩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도 PD님처럼 계곡에서 그렇게 놀면 빨갛게 타는 거예요. 코부터 이제 타기 시작해서 등이랑 팔이랑 다 탔는데, 그러고 이제 집에 오잖아요. 며칠 있다 보면은 벗겨지죠. 근데 그게 또 어린 나이엔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벗기면 또 벗기는 어떤 묘미가 있죠. 맞아. 이거 은근. 근데 이게 강한 햇볕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이 되면 이제 화상을 입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을리거나 수포가 발생하면 빨갛고 막 따끔거리는데 그때는 바로 이제 그늘로 이동해서 그 수포 생긴 거는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터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대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이렇게 딱 일일이 베끼고 있었으니까 일부러. 재밌었어요. 네. 어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휴가 갔다 와서 빨갛게 화상을 입으면 엄마가 감자나 오이 같은 거 이렇게 강판에 갈아가지고 붙여주고 이러면 되게 시원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감자 팩이 진정 효과가 있고 오이 팩은 수분을 충전해주는 보습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선조들은 그런 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지혜로워. 그러게요. 지혜로워. 네. 흔히 더위 먹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박 PD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더위 많이 먹었죠. 저는 그 2010년부터인가 제일로 더운 8월 달, 또 제일 추운 12월 달 이렇게 밖에서 공연을 많이 해가지고요. 더위 참 많이 먹어봤습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더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광복절 날이었어. 8월 15일 날이요.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근데 그때 콜이 새벽 5시인가 6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거의 몇 시간 못 자고 나갔어요. 그래서 세트장으로 갔는데 의상이 긴 팔과 긴 치마에 앞치마까지 입어서 세 겹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트가 야외에 있는데 공장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 자욱하잖아요. 근데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또 엄청 덥고 근데 거기에 엑스트라 하시는 분들이 50명이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많으니까 열기는 더 뿜어져 내리죠. 어머, 근데 웬일이야. 그 다음이 불 나는 장면이라서 거기 앞에 소방차 불러놓고 진짜 불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와 진짜 스태프분들도 엄청 고생하고 배우분들도 다 고생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이제 가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위를 먹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더운 옷을 입고 촬영을 했잖아요. 한 3일 정도 알아 누워가지고 거의 못 일어났어요. 저도 이렇게 일 끝나고 나면 저도 한 며칠 동안은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왜 이렇게 극한 직업이에요? 근데 촬영했는데 통편집 때 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힘들게 촬영을 하고 통편집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는 정말 더워 죽겠네 이런 말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죽겠네라는 말은 안 씁니다.
더워 죽겠네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날씨를 보면. 진짜로 요즘 사람도 많이 죽기도 하잖아요. 이런 날씨에. 기사에서도 봤어요. 그 할머님도 돌아가시고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더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열대야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가마솥에서 내가 삶아지고 있는 기분인데 이런 더위를 먹었다라는 표현이 열피로 혹은 뭐 열탈진이라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면 열경련까지 일어나는데요. 현기증이랑 구토까지 유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요즘 식염포도당이라고 이렇게 알약이 있는 거 박 PD님 보셨어요? 그거 몰라요. 그게 성분이 염화나트륨이랑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 알약인데 이렇게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줘서 체온 조절하고 기력 회복을 하는데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등산 가시거나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냥 소금. 소금. 소금 먹으면서 했는데, 요즘은 좋아졌다. 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좀 영양제처럼 챙겨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사병은 중추신경계 이상, 그다음에 일사병은 열사병과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중추신경계 이상 없이 구토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서늘한 그늘에서 대피해서 쉬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너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오히려 더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대요. 네, 그리고 너무 찬 음료를 바로 마시면 또 안 되잖아요. 몸이 놀라니까 미지근한 물을 조금 마셔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가 시려가지고 찬물은 잘 못 먹어요. 근데 사실 이거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 당연히 좀 얼음물이나 이런 데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이열치열이라고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더울 때는 더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곤 했는데 더워 죽겠는데 무슨 이열치열이야. 그냥 시원한 거 드세요. 찬 거 말고. 네, 그럼 이런 폭염에는 암 환자들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특히 이제 햇볕이 가장 뜨거운 11시나 2시 사이에는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 3시나 4시면 지면이 열을 받아가지고요. 온도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이때는 이제 외출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 그냥 해 떨어지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밥마실 나가듯이. 그렇죠. 밤에. 네. 우리는 여름철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저는 이제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또 선크림, 그다음에 모자 뭐 이런 제품들 많이 사용하는데 만일 꼭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양산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산의 이미지가 막 레이스 있고 여성하고 하늘하고 폭도 좁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양산에 대해서 좀 간질간질하다 막 이런 생각하고 양산은 어머님이 쓰시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드디어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박 PD님이 쓰고 다니는 걸 보고 이제 저도 따라서 써봤는데 오한굿. 저 어머님인가요?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요즘 양산 쓰시는 분들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진짜 시원해요. 제가 네. 진짜 적극 권장합니다. 양산. 저는 항암 후에 피부가 따갑고 그다음에 자외선에 그 두피가 노출이 되면 머리가 안 자란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꼭 뭐 양산이나 모자 쓰고 다니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양산을 고를 때 처음에는 이제 레이스의 화려한 색상, 막 호피 무늬, 막 호피무늬. 약간 눈에 확 띄는 막 빨강, 파란색 막 이런 거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외선은요. 색에 따라서 흡수하고 반사하는 양이 다르대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색은 겉이 흰색, 안감은 검정색. 아, 양면으로요?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은데 겉이 흰색인 이유는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이제 반사를 하고 안감이 검정색은 이제 바닥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열이 있잖아요. 네. 이 반사광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겉에는 밝은색, 안에는 검정색을 하는 게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네, 근데
양산이랑 우산이랑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 양산은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UV, 그 자외선 코팅이 되어 있는데 우산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양산을 우산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양산에 그 UV 코팅되어 있는 차단막이 벗겨지기 때문에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비가 올 때는 양산을 우산 대용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될 거는 없겠지만 네, 네. 자외선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또 양산을 고를 때는 특히 뭐 우한 레이스 예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 UV 기능이 강한 거, 그다음에 약간 재질이 두꺼운 천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양산이 코팅을 한 건지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저 그냥 살 때 가성비랑 무난하지만 예쁜 거 레이스 살짝 달려 있고 이런 거 디자인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골랐었거든요. 근데 UV가 되는 거를 하나 또 사야겠네요. 이렇게 돈을 또 쓰네요. 근데 이 양산이 거의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남성분들이 쓰시는 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남자분들한테도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길이 없네요. 비 올 때는 우산을 다 쓰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이. 들고 다니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워낙에 안 쓰다 보니까 좀 쑥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 양산 쓸 때 이거 엄마들이나 쓰는 건데 5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이나 쓰는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써보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양산을 쓰시면 탈모 방지가 된대요. 이제 남성분들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피가 열을 받으면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사병 환자의 70% 이상이 남성이래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이제 바깥 활동도 많이 하시고 땀도 많이 흘리시고 원래 좀 남자분들 자체가 몸에 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사병에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는 양산 쓰기 운동을 한다고 해요.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가 한 3도에서 7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산 특공대. 아니 우리 막 BTS, 응. 그 엑소, 응. 막 이런 그 아이돌들이 딱 양산 한번 딱 쓰고 나오면 이게 붐이 일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산을 안 쓰실 경우 외출 전에 20분에서 한 30분 전에 미리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놓고 그리고 나서 나가시는 게 좋고 선크림 바르고 나서 또 2-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지워지니까 다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제 그 모자만큼이라도 꼭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밖에가 덥다고 해서 실내 활동만 하는 건 또 안 좋잖아요. 그 야외 활동을 하시되 이 여름철에는 몸에 수분 손실이 많으니까 물을 좀 적절하게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철에 운동 전이나 야외 활동할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체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땀 분비로 인한 탈수 증상과 혈액 순환 장애를 막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물을 챙겨 먹는데 물을 또 너무나 안 드시면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요. 저 물 중독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워낙 물을 많이 마시는데 집에서 그때 하루 종일 있었는데 입이 심심하니까 물을 계속 마신 거예요. 그래서 1.5리터짜리 페트로 한 3개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그날. 근데 좀 무식했죠, 제가. 한 번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TV 보면서 물을 계속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많이 마시면 나트륨이 내려가잖아요. 두통이 오더라고요. 몰랐는데 물을 진짜 많이 마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마실 때는 종이컵 한 잔 정도가 가장 좋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그냥 2-3시간마다 그냥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물을 마셔주는 게 좋은데 네. 벌써 이제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마시는 거는 몸 안에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래요. 예. 그래서 보통 1일 성인 평균 물 권장량은 1.5에서 2리터 이상인데 네. 남녀 뭐 개인차는 좀 있겠죠. 그래서 뭐 또 요즘은 또 일회용품을 많이 줄이려고들 노력 많이 하잖아요. 네. 문제가 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400ml짜리나 500ml짜리 그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500ml짜리를 갖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에 물을 얼만큼 먹었는지
내 몸 일기를 쓸 때 정말 좋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맹물을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 비리다고. 이 여름철에는 특히나 그 염분과 미네랄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정 물이 힘드시면 이온 음료라도 좀 들고 다니시면서 섭취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에다가 물 이렇게 짱 박아두고 그냥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 되게 좀 안 좋거든요. 그냥 좀 신선한 물을 마시는 게 좋고, 이게 오래된 물을 마시면 신장 기능 감소가 되거나 혹은 합병증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입 안에도 세균이 많잖아요. 입을 댄 물 같은 경우는 되자마자 그 세균이 거의 맞아요. 화장실 변기물과 맞먹는 수준의 그런 세균이 자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즘 더운데 좀 뽀글이 물에 꽂혀가지고. 근데 이 뽀글이 물이 뭐냐면요. 박 PD님이 탄산수를 늘 뽀글이 물이라고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뽀글이 물이라는데 너무 귀여워서 저도 뽀글이 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딱 먹으면 여기 식도가 막 네. 포글포글해서 막 타들어가는 느낌. 네. 근데 황배우는 너무 많이 마셔. 녹음 한 번 하면은 거의 2병, 3병 딱 끊고 탄산수 던져버리고. 다 먹은 병을. 너무 많이 먹어요. 엄청 쿨하게 뒤로 확 던져버리죠. 항암하고 저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먹으니까 오히려 탄산수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막 초정리 광천수 그다음에 요즘 이 뽀글이물 이거 뭐죠? 트레비, 네, 뭐 빅토리아. 트레비, 빅토리아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딱 먹었더니 항암 때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타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아. 네, 그 입부터 여기 식도 이 위장까지 그게 한 번에 다 느껴지는 듯한 빈속에 소주 먹은 거랑 똑같은 느낌이 여기가 막 근데 막 타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음료나 탄산수 소화제는 그때는 아예 못 먹었어요. 저는 그 탄산수가 너무 좋은 게 목을 이렇게 딱 긁어 내려가는 그 알싸한 탄산의 느낌 있잖아요. 근데 탄산음료 콜라나 사이다는 마시고 나면 설탕 때문에 뭐 칼로리도 좀 걱정되고 입이 좀 텁텁하거든요. 근데 이 탄산수는 깔끔하고 개운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탄산수를 박스로 사놓고 진짜 거의 매일 마시는 것 같은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긴 해요. 이 탄산수를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요, 이게 복부 이게 팽만감이 있고 불편감이 있고 특히 또 이 식도 관략근이 항문 관략근 말고 식도의 관략근이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그 증상이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탄산수보다는 가급적이면 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수를 가급적 뭐 저처럼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시고요. 그냥 뭐 적당하게 즐겨주시고 이온 음료나 물은 꼭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차가운 거 이런 거보다는 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암 환자에겐 좋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여름철인데요. 누구나 견디기 힘든 시기이고 특히나 암 투병하시느라 힘든데 더위까지 이겨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올해는 특히 정부에서 이 장기적인 폭염은 특별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죠. 이게 그냥 더위가 아니라 재난인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더욱 건강한 여름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박 PD와 황 배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 겪었던 에피소드, 또 암에 대한 궁금한 점, 암 환자가 사는 이야기 등 어떠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네, 저희 팟빵에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이메일 영문으로 박PD와 @네이버.com 혹은 황배우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에서는 내가 암이라니로 검색하시면 저희와 좀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암 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 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